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휘청휘청하는데 조정의 이유는 파월 의장의 어떤 분은 배신이다 표현을 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아직은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기대감이 좀 많이 낮춰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쵸. 역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데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일치했지만 예. 과연 앞으로 이제 미국 경기 그리고 이걸 감안한 통화 정책의 방향 혹시나 연내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이제 시장의 기대가 약간이 반영돼 그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사실 빠질 때가 좀 됐거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롬 파월 의장의 이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 지금 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강력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정책 스탠스, 통화 정책 방향이 그대로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론을 일축한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사실 그 5월 FOMC 특히나 이제 3월 회의와 비교하게 되면 이 경기가 좋아진 게 맞습니다. 1분기 GDP 성적표가 우리 2.7에서 2.8을 예견했는데 3% 훌쩍 뛰어넘고 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소비도 그렇고요, 고용도 그렇고요. 미국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기에는 통화 정책을 담당하고는 중앙은행 장으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 상황에서 금리 동결 기조가 적절하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 아마 연준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연내 미국은 금리를 현 수준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독립기구로서의 그런 마지막 체면치레는 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대통령이 시키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지금 경기 상황은 그게 아니다라는 건데 미국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 상황은 정말 다릅니다. 지금 GDP 쇼크가 1분기에 나온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가 되는데 이주열 하는 총재 얼마 전에 아닙니다라고 또 못을 박았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제 총재는 예. 늘 후행적이었어요.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걸 보면서 통화 정책을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뒷북 금리 인하다, 실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주열 총재 역시 비슷합니다. 지적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타이밍을 뒤로 가져가도 되지만 그쵸. 우리는 만에 하나 2분기까지 마이너스로 나오면 정말 우리가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표현, 리세션이라는 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그리고 거듭해서 이 시장에는 금리 인하는 지금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상저하고 오히려 상반기 이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특히나 2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시장의 이제 이 기대치를 조금 하회하는 경제 성적표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주열 총재가 약간의 입장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IB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쵸. 지금 1%대 성장 전망이 뚝뚝 날아지고 있거든요. 예. 노무라 증권은 1.8%, 1.5% 성장까지 나왔어요. ING의 경우에는.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외국계 IB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이제 연내 동결이 유력한 만큼 이제 선제적인 방향으로 이제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추경 말고는 굉장히 불안하다. 추경을 갖고 경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시너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선제적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2분기 성적표가 관건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제로 성장 마이너스 이하로 떨어져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거는 통화 정책을 실기했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기 때문에 네. 2분기 경제 성적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뭐 매일 뒷북으로 미국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도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지금 좋은 시점이 왔고 2분기 성적표를 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사들의 뭐 PBR이나 펄을 지금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뭐 낮아졌겠죠. 코스피 PBR도 지금 굉장히 낮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선진 시장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다라는 완전 게 저평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평가돼 있다는 게 근데 늘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저평가의 기준을 뭐로 삼느냐? 이제 PER, 그 PBR,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자산 비율로 예. 보는데 자산 전체를 팔아도 주가 수준이 밑돌고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아주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국거래소가 밝힌 우리 코스피 시장의 전체 이 시장 수익률을 좀 밑도는 정도로 순자산 비율은 1배를 밑돌고 있다. 0.95배를 기록해서 전부 청산가치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1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저하게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 미국과 중국 증시가 오를 때 같이 못 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정받을 땐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는데 이런 건 세계 증시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미국이 순자산 비율 PBR이 한 3.4배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11년 동안 거의 조정가운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일본 니케이 지수도 1.3배. 그렇게 짜다 그러는데도 일본도 이러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이 1.7배. 그래서 이 선진 23개 대표 지수의 평균이 2.4배인데 우리는 0.95배니까 절반 이하로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업종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17개 업종 가운데 10개 섹터에서 PBR 1배를 밑돌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 철강 업종 그리고 기업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한전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등이 PBR이 0.5배 이하인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0.5배 이하면 저희가 학부 때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건 무조건 그냥 눈 감고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기관들도 안 사고요. 지금 연일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잘 안 사요. 샀다가 팔았다 하는데 뭐 저평가 요인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업 실적입니다. 예. 지금 뭐 실적이 워낙에 눈높이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뭐 60%, 69% 뭐 영업이익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만한 기업이 있느냐?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그동안은 사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크게 보면 기관 투자가들 우리가 이제 신흥시장으로 이제 좀 언더밸류돼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많이 희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박스피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가들이 별로 재미를 못 봐요. 그렇죠. 개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점에서 지금쯤은 팔 때 하고 매도하고 있으면 외국인들도 반대 매매를 하고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해외 주식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돈들이 수조 원씩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거래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 눈에 볼 땐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뭐 몇 년 전에도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 4세 경영, 3세 경영 오너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도 기업 가치를 일부러 뭐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한 축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우리 시장에는 악영향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증권사들은 코스피 3000 시대를 연다. 박스피 상단을 네. 탈피했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국민 소득과 더불어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급속히 빨리 식고 있습니다. 경제가 식고 있다는 건 기업의 어떤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뭐 그런 일환으로 지금 뭐 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비메모리 분야까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미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이 얘기는 우리가 박스피를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좀 적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급격한 하락은 아닌다 하더라도 상단을 가면 매도하고 하단을 가면 또 주워 담는 그런 이제 이 굉장히 능동적인 매매 방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물론 한국 증시가 이제 이 여러 가지 기업 실적도 그렇고 배당도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글로벌 짜요. 표준은 짭니다. 예. 한 2배 수준 남짓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특히나 이제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데 중국 본토주도 다시 이제 이 글로벌 신흥시장 우리와 경쟁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바구니에 같이 담게 되면 외국인 투자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있는 이 종목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점점 키우고 있는 중국 주식을 담을 것인가 고민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참 내후외환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증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뭐 기대감으로 1월, 2월 잘 올라오고 3월 좀 주춤하더니 4월 힘들었거든요. 5월도 지금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저하고라고 말씀하셨는데 2분기 제일 안 좋을 거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맞습니다. 이게 언제쯤 지표 개선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변수만이 아니라 예. 대외, 대내 변수를 따로 이제 봐야 할 필요가 그렇죠. 있는데요. 일단 대외 변수로 긍정적인 측면은 한 10일 정도면 미국과 중국 간 일단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 네. 시그널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칼날이 다시 또 유럽 쪽으로 옮겨 붙는다면 이건 또 우리한테도 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경기만 좋아지다 보니 달러가 너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달러 강세는 동전의 양면이지만 우리처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 원화의 약세는 오히려 셀코리아, 외국인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여부도 변수고요. 또 하나 상품 시장 변동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반도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좀 2분기가 좀 약하지만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소비가 너무 위축돼 있습니다. 최근 물가가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괴리감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맞아요. 먹거리 물가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거든요. 예. 소주 그리고 뭐 돼지고기 과자도 올라요. 이제. 과자며 예. 아이스크림이며 네네. 굉장히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면 전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라든가 아니면은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던 유류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 연장하는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표, 투자, 생산, 소비 이게 다 안 좋기 때문에 이거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해외 주요 변수부터 좀 풀려야 하거든요.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당분간은 딱 좋아집니다. 언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참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금 2분기까지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